자, 이제 저희가 퍼셉트럴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한번 구현을 해볼 텐데, 먼저 데이터를 제너레이션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데이터 제너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결과는 제너레이트 된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C1, 여기가 C0라고 하겠습니다. C0. 그래서 그 인풋의 형태는 x1, x2이기 때문에 2디멘저널이고, y는 지금 여기서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인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해서 이 y에 대한 정보는 컬러로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레드냐, 블루냐.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퍼셉션을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직선을 찾고 싶은 거죠. 직선을 한번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넌 파라미터 오메가가 있는데 이것은 g of x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고, 요게 오메가 x라는 것은 x는 1, x1, x2인데 제가 이제 많은 데이터, m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트랜스포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개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항상 스키니 이렇게 이쪽으로 스키니 매트릭스를 만들고 싶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y는 역시나 같은 개수로 m개로 세워져 있고, 그 값은 여기가 만약 1, 여기는 뭐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어사인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x1 클래스 1에 속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은 앞부분에 1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1에 해당하는 것이고, 클래스 1에 속하는 x1 좌표, x2 좌표를 하고 h 스택을 하고, 클래스 2에 속하는 거의 길이 해서 1을 넣고, 클래스 2에 속하는 x1의 좌표, x2의 좌표를 h 스택에서 넣었고, 이 둘을 vertically 스택을 해야 되니 x1, x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만큼이 c1, 이만큼이 c2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 같은 만큼 여기 1을 넣어야 될 테고, 이만큼을 마이너스 1을 어사인을 해야 되고, 그것이 그대로 여기에 임플리멘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를 제가 빌드업을 했고, 좀 행렬 연산을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as 매트릭스에서 행렬처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perceptual 알고리즘을 임플리멘테이션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misclassify 된 거에서 오메가는 처음 오메가는 무조건 랜덤리 어사인을 해야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오메가를 1을 했습니다. 뭐 여기에 뭐 어떤 랜덤 제너레이터를 써도 되고, 뭐 아니면 뭐 제로스를 해서 해도 되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행렬화를 했고, 첫 번째로 요 포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안을 포문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모든 데이터 포인트, 이것이 이제 데이터 포인트고, 데이터에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미스클래시파이 되었는지, 그것은 뭐냐면 오메가 트랜스포즈 x의 사인과 y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야겠죠. 미스클래시파이 다른 걸 체크하겠죠. 그래서 다르다는 거, y, 그 다음 x 트랜스포즈 오메가인데 제가 x를 빌드업하면서 트랜스포즈를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x 곱하기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계산하고, 첫 번째 엘리먼트를 가져와야 되니까 0,0, 여기도 거기에 해당하는, 그렇게 해서 다르면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표현은 이렇게 써도 됩니다. 플러스 이 뒷부분 같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컴퓨터 코딩에서는 y에 해당하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왔고, x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x를 제가 트랜스포즈를 시켜보니까 다시 트랜스포즈를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오메가에다가 업데이트된 x를 하고, 이게 다시 새로운 오메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테레이션 하면 한 번 그 모든 데이터를 이테레이션 한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이런 셋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뭐 여기는 사실 정확하게 무수히 많이 하면 됩니다. 엄밀하게는 이걸 돌고 misclassified 데이터 포인트가 없을 때까지 while 문으로 이걸 돌아야 되는데 아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가정을 할 때 데이터셋이 linearly separable 했으니까 이건 한 번 모든 데이터셋에서 이터레이션 하는 것이고 이 바깥쪽은 misclassified 데이터 포인트 이 if 문이 한 번도 체크업이 안 될 때까지 돌아야 이걸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뭐 100번, 1000번 이렇게 돌리면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오메가가 찾아질 텐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오메가고 이렇게 되고 요거의 직선의 방정식을 플롯하기 위해서 직선을 x1, x2로 표현하기 때문에 나눠주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돼서 이것이 기울기가 되고 이것이 y 절편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1, 2, 0, 2 해서 직선을 x1 포인트, x2 포인트에서 이렇게 플러스를 하고 여기는 C1, 첫 C1에 해당하는 것, C2에 해당하는 것을 빨간색과 블루로 디스플레이를 해서 플롯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는 건데 각 이터레이션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오메가들을 제가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그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는 제가 GIF로 동영상을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린 거고 이거가 예를 들어 한 번의 퍼셉트론에서 나온 오메가들에 의해 나온 결과입니다. 자 보시면 세퍼레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이 G of X가 0인 경우에 세퍼레이트 됐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분류가 되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이 에게 제가 이걸 구별하는 선을 그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근데 지금 퍼셉트론은 베스트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시작을 어떻게 했었냐면 세퍼레이팅을 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퍼셉트론 알고리즘은 제가 어느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지금 다 세퍼레이팅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리니어 세퍼레이트한 데이터셋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뭘 고민해야 돼? 퍼셉트론 알고리즘은 이터레이티브하게 오메가를 미스클래시파이된 데이터 포인트를 만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이터레이티브 하면 데이터가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면 하나의 솔루션, 하나의 리니어 또는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드를 찾아줍니다. 하지만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이 썩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논의가 이제 추후에 리니어 클래시피파이어 중에서 SVM,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확장이 되는 스토리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퍼셉트론은 당연히 사이클런에도 임플리멘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퍼셉트론을 사이클런에 있는 퍼셉트론을 쓸 때는 저희가 앞에 이렇게 1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 클래스 1에 있는 x1 좌표, x2의 좌표, 클래스 2에 있는 x1, x2 좌표로만 h 스택을 하고 그 둘을 v 스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1이 없습니다. 다시 만들고 y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1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마이너스 1이고 역시나 퍼셉트론도 리니어 모델이기 때문에 sklearn에서 이걸 가지고 오고 닷 퍼셉트론 그래서 모든 톨러런스를 디파인하고 x 그리고 나서 clf에다가 얘를 불러오고 clf.fit 펑션을 써서 x와 y 끝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오메가들을 찾아주는 거죠. 오메가들을. 요 커맨드는 y를
플랫하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Y가 없어도 실행을 할 텐데 약간의 워닝 메시지가 뜰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구글에 한번 이거에 대한 어떤 넘파의 어떤 펑션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이제.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predict를 하면 그것이 아웃풋이 -1. 그러니까 이것은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클래스 2에 해당하는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오메가 0, 오메가 1, 오메가 2 값도 저희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이퍼플레인을 저희가 세퍼레이팅 하는 것을 구했는데 퍼셉트론에서 어느 것이 베스트하냐에 대한 것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퍼셉트론은 무수히 많은 가능한 데이터를 세퍼레이팅 하는 하이퍼플레인 중에 하나인 거죠. 만약에 그게 있다면, 이제 이게 데이터가 리니어리 세퍼레이트하는 가정하에, 그러면 저희의 질문은 이렇게 많은 솔루션 초이스 중에서 과연 베스트한 것은 무엇이냐, 퍼셉트론이 존재한다면 하나를 제공해 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베스트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저희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g of x를 계산을 했는데 이것이 1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죠, 그 값이. 하지만 사인을 취하기 때문에 둘 다 y 값은 플러스 1입니다. 이것은 g of x 오메가가 h와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직선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많이 떨어져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쪽이 클래스 1이라고 하면 이 점은, 근처에 있는 점은 좀 그 확신이 없죠. 여기는 확실히 클래스 1에 있는 데이터인 거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좀 노이즈가 예를 들어 좀 가까이 이 데이터에 섞이면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거리에 대한 정보를 클래시파이어를 찾는데 사용하면 어떨까? 라는 것이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베스트한 클래시파이어를 찾는, 아니면 다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넘어가기 위해서 디스턴스, 이 D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퍼플레인을 찾는데 maximize margin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마진이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뭘 하냐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 중간에 가는 게 좋을 건데, 이렇게 중간에 센터에, 그러 중에 하나가 마진을 맥시마이즈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 SVM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모든 데이터 샘플에서의 거리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또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제가 다음 강의에서 SVM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개념이 확장되고 또 더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개념이 확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래서 퍼셉트론 여기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퍼셉트론이 최근에 더 중요하게 된 이유가 마지막 문장처럼 여러분들이 다시 보게 될 텐데, 어떤 거냐면 뉴럴 네트워크나 딥러닝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엘리먼트나 유닛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퍼셉트론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퍼셉트론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